사랑합니다. 과학답안지 양원입니다. 2021년에 촬영하는 고1 통합과학 완자 네 번째 단원 환경과 에너지, 그 중에 두 번째 단원 발전과 신재생 에너지, 전기 에너지의 생산과 수송, 두 번째 수업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전류의 자기장, 오메 법칙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전류에 의한 자기장에 대해서, 그리고 솔레노이드 내부에서의 자기장, 주변 자기장, 전자기 유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여기가 좀 어렵죠. 전기에너지 수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전력 손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간단하게 좀 몇 가지만, 전기에너지하고 전력에 대해서 몇 가지만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에너지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에너지라고 합니다. 위치에너지, 운동에너지, 열에너지, 화학에너지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중에서 전기로도 일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전기에너지라고 하는데요. 이 전기로 얼만큼의 일을 할 수 있을까 계산을 해보니까 VIT더라고요. 2V 전압으로 3A 전류를 5초 동안 흘려주면 30줄, 에너지니까 단위가 줄입니다. 30줄의 에너지더라고요. 이는 VIT. 그냥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일률에 대해서도 잠깐 이야기해 볼게요. 우리가 이제 교육과정에서 빠졌는데 우리 선배들은 배웠어요. 총 해준 일의 양을 시간으로 나누면 1초 동안 해준 일의 양을 구할 수가 있어요. 아우 귀찮다. 파워는 타임, 워크, T분의 W로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1초 동안에 10줄의 일을 해요. 1초마다 10줄의 일을 해요. 혹은 1초마다 10줄의 에너지를 소비해요. 그러면 10W라고 표현합니다. 일률의 단위죠. 그리고 전기 에너지의 일률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해볼까요? 자, 전기 에너지의 일률. 전기 에너지의 일률을 뭐라고 하냐면 전력이라고 하거든요. 전기 에너지를 시간으로 나누시면 돼요. 그러면 VIT를 시간으로 나누면 이렇게 되네요. 자, 전기 에너지 일률이 전력입니다. 전력 P는 VI로 나타내고요. 숫자와 단위를 넣어서 좀 이야기해 보죠. 2V 전압으로 3A 전류를 흘려주면 6W예요. 1초마다 6줄의 에너지를 공급한다. 혹은 1초마다 소비 전력이라고 되어 있으면 1초마다 6줄의 에너지를 소비한다 라는 의미겠죠. 자, 그리고 요걸로도 되는데 몇 가지만 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공간이 조금 필요할 것 같고요. 우리 전기 에너지가 VIT였거든요. 근데 전압을 모르겠어요. 그럼 전압 대신에 V는 IR을 넣으면 IR 곱하기 IT, I제곱 RT가 됩니다. 전류를 모르겠어요. 전류를 모르겠으면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오메 법칙밖에 없죠. I 대신에 R분의 V를 넣는 거죠. 그럼 R제곱분의 V제곱 곱하기 RT, 즉 R분의 V제곱 T로 기술이 돼요. 그러니까 전기 에너지가 VIT인데 전기 에너지를 I제곱 RT 혹은 전기 에너지를 R분의 V제곱 T로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전력 P는 VI인데 전기 에너지를 시간으로 나누면 전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전력 P는 VI 혹은 P는 I제곱 R, P는 R분의 V제곱 등으로 나타낼 수도 있어요. 요건 이제 외워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잠시만요. 전기에너지 수송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전력에 대해서 전기에너지에서 위에서 설명을 했고요. 어이구야, 이거 좀 뭐가 좀 조금 저랑 안 맞는 것 같아서 그냥 제가 그냥 또 제 마음대로 좀 수업을 해보도록 하죠. 좀 제 방식대로 좀 해볼게요.
발전소에서 발전을 했어요. 그래서 전기를 보낼 거거든요. 여기 이렇게 송전선이 있어요. 이렇게 송전선이 있어요. 이 송전선의 저항을 스몰 r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전기 보내고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발전소에서 1초마다 이렇게 보낼 거거든요. 요걸 1초마다 보내는 에너지를 송전 전력이라고 할게요. 여기 원래 이제 송전 전위가 돼야 되는데 송전 전기를 보내는 전압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얘는 송전 전류고요. 네. 1초마다 이 송전선을 통해서 발전소에서 보내는 에너지량이에요. 1초마다 이렇게 보내고 있어요. 그럼 이렇게 전선의 송전 전류 I0로 전류가 흐를 텐데 여기서 받는 거는 이렇게 열이 발생을 하거든요. 여기 송전선에 전압이 걸리니까 열이 발생을 해요. 이 송전선에 걸린 전압을 스몰 v라고 해볼까요? 이거는 별 의미는 없습니다만 송전선에 걸린 전압, 송전선의 끝과 끝의 전이차입니다. 이건 측정이 안 돼요. 너무 멀어가지고 측정이 안 돼요. 어쨌든 송전선에 걸린 전압을 스몰 v로 나타내죠. 그럼 이렇게 열이 발생하니까 1초마다 발생한 열을 빼면 여기에서 이제 주택가에서 1초마다 받는 전력은 줄어들게 돼요. 이 보낸 전력과 받은 전력의 차이값, 이 발생한 열량, 이걸 뭐라고 하냐면 1초마다 손실되는 전력, 손실 전력이라 그래요. 이 손실 전력은 보낸 전력과 받은 전력의 차이니까 델타 P라고 해보도록 하죠. 변화량입니다. 전력의 변화량. 델타 P는 어떻게 구할까? 뭐 전력 VI잖아요. 그러니까 송전선에 걸린 전압에다가 송전선에 흐르는 전류를 곱하면 되는데 얘가 측정이 안 돼요. 이게 전압계로 전압을 측정하려면 병렬로 측정을 해야 되는데 너무 멀죠. 너무 멀기도 하고 그 전압계 자체 전선에 있는 저항 때문에 오차가 발생할 수도 있고 뭐 측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뭔가 다른 방법을 좀 보죠. 뭐 오음의 법칙 넣어볼까요? V는 IR이요. 요걸 넣으면 송전 전력은 I0 제곱 R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이 델타 P는 줄여야겠죠? 델타 P 줄여야죠. 그럼 송전 전류 줄이든가 이 송전선의 저항을 줄이든가 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여기에서 뭔가 설비를 바꾸지 않고요. 송전 전력은 항상 일정합니다. 그러니까 보내는 전력은 일정해요. 근데 우리가 전압이랑 전류는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어요. 1초 동안 공급하는 에너지는 똑같은데 그 가정 하에 전압이랑 전류는 바꿀 수 있는데 전압을 키우고 전류를 줄이는 게 좋을까? 전류를 키우고 전압을 줄이는 게 좋을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해보자고요. 보내는 전력은 일정하다. 이게 조건이에요. 1초 동안 공급하는 에너지는 일정합니다. 아니 델타 P 줄여야 되는데 일을 안 하면 사람이 실수를 안 해요. 일을 안 하면. 그렇다고 일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뭐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글 수는 없죠. 전력은 보내는데 전력을 보내면 손실이 될 수밖에 없어요. 손실량을 제로로 하겠다고 전력을 안 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력은 보내는데 1초 동안 보내는 에너지는 몇 초마다 보내는 에너지는 일정한데 전압을 좀 바꿔보죠. 전압을 2배로 해볼게요. 그러면 전력이 일정하다면 전류는 2분의 1배로 줄일 수가 있어요. 전압을 2분의 1배로 줄이면 전류가 2배로 늘어버립니다. 뭐 하여튼 전력은 어떻게 하든지 전압과 전류를 조정해서 전력을 일정하게 하면 이런 식으로 조정이 돼요. 그러면 이 송전 전류는 또 이게 전압과 전력으로 나타내면 V0분의 P0로 나타낼 수 있네요. 이걸 대입하면 이렇게도 전류에다 넣으면 V0분의 P0 제곱 R로 나타낼 수 있어요. 자, 핵심은 이겁니다. 핵심은 일단 손실 전력 식을 외우시는 거예요. 이렇게 나타낼 수 있네요. 그리고 우리가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는 뭐냐면 줄여야죠. 델타 P를. 손실 전력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 또 하나는 송전 전압을 증가시키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두 가지인데 일단 요거부터 보죠. 델타 P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손실 전력을 줄이는 방법. 전기 저항을 감소시키면 돼요. 이 전기의 저항을 줄이면 되겠죠. 저항을. 그러면 이제 델타 P가 손실되는 전력이 줄어듭니다. 전기 저항 R은
로 곱하기 S분의 L이거든요. 로가 비저항이에요. 비저항은 물질의 특성입니다. 길이 1m, 단면적 1제곱미터의 저항값인데 저항을 감소시키면 되는데요. 뭐 지금 구리 쓰고 있는데 뭐 은, 백금, 금 이런 거 쓰면 돼요. 안 될 것 같죠? 비싸서 힘들 것 같네요. 자, 길이를 줄이면 됩니다. 전선에. 발전소 근처에 아파트 짓든지 아파트 근처에 발전소 짓든지 요것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전선의 굵기를 증가시키면 돼요. 그러면 이제 굵기를 너무 증가시키면 이게 전봇대에서 전선이 처져 버리게 돼요. 그래서 안 될 줄 알았는데 아예 전선의 굵기를 굵게 하고 땅에다 묻어버리면 가능합니다. 이걸 전선의 지중화 사업이라 그래요. 예. 그래서 요새는 이제 좀 신도시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된, 뭐 한 20-30년 정도 된 도시들은 전봇대가 없어요. 전선을 굵게 해가지고 땅에다 묻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방법이 있냐면 송전 전류를 줄이면 돼요. 송전 전류를. 전류가 줄어들면 델타 P가 줄거든요. 근데 송전 전력은 일정해야죠. 1초 동안 보내는 에너지. 이게 조건이니까 그 조건 하에서라면 전류는 줄이되 전압을 증가시키면 됩니다. 송전 전압을 증가시켜서 송전 전류를 줄일 수 있어요. 송전 전력을 일정하게 유지한 채로. 네, 여기까지고. 자, 그리고 두 번째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그러면 송전 전압을 늘려서 전류를 줄이겠다고 전력은 일정한 상태로 좋아. 그래서 송전 전압을 N배 증가시켰어.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데 에 대한 것을 알아두시면 돼요. 전류를 몇 배로 해줄 수 있냐면 송전 전류를 N분의 1배로 줄일 수 있습니다. 전압이 N배가 되면 전류를 N분의 1배로 줄일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목적은 델타 P 손실 전력을 줄이는 거거든요. 전압이 2배, 3배, 4배가 되면 델타 P는 4분의 1배, 9분의 1배, 16분의 1배가 됩니다. 여기서 생각하셔도 돼요. 전압을 2배, 3배 해줬어요. 그러면 송전 전류가 2분의 1배, 3분의 1배 되니까 델타 P는 4분의 1배, 9분의 1배가 됩니다. 손실 전력은 N제곱분의 1배가 돼요. 송전 전압을 2배 해주면 송전 전류는 2분의 1배, 손실 전력은 4분의 1배가 된다.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네, 기억을 해두시면 요 단원이 대단히 쉬워집니다. 자, 다시요. 보낸 전력과 받은 전력의 차이값이 델타 P인데요. 이 손실 전력은 I0 제곱 R 혹은 V0 분의 P0 전체 제곱 R이 됩니다. 이 델타 P를 줄이려면 저항을 줄이든지 전류를 줄이면 돼요. 근데 전력이 일정한 상태에서 전류를 줄이려면 전압을 증가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송전 전압을 N배 증가시키면 송전 전류는 N분의 1배, 손실 전력은 N제곱분의 1배가 되고요. 네, 다 했네요. 그리고 네, 여기 나와 있던 내용들에 대해서 다 했고요.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변전소가 있네요. 변전소에는 변전기가 있어요. 변압기가. 전압을 변화시켜주는 장치가. 그 변압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요? 잠시만요. 오늘은 일이 많아서 중간중간 수업이 많이 끊기네요. 네, 송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손실 전력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발전소에서 뭐 400만 와트를 만들었어요. 이걸 보내야 되는데 중간에 손실되면 아깝잖아요. 처음에 전압이 1만 볼트 400암페어였거든요. 근데 전압을 증가시키면 손실 전력이 줄어든대요. 그래서 변전소에서 1만에서 40만 볼트로 올렸습니다. 전압을 변전소에서. 그럼 이제 전류는 10암페어니까 똑같이 400만 와트가 돼요. 주택가로 오면 40만 볼트로 오면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주택가에서 또 변전소를 통해서 40만 볼트가 아니라 200볼트로 전류는 2만 암페어로 변전소에서 전압을 바꿔주게 해줍니다. 그 전압을 바꿔주는 변압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볼게요. 변압기요. 전자기 유도 현상을 활용합니다. 전압을 바꿔주는 장치예요. 1차 코일하고요, 2차 코일 가문수를 조절하고요, 얇은 철판 여러 장을 이렇게 붙여서 철심을 만들었네요. 그럼 이게 원리가 어떻게 되냐면 교류 전류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한 60Hz 정도 돼요. 1초에 60번 정도 진동을 합니다. 그러면 징징징징 바꾸면 여기가 N, S였다가 좀 약해졌다가
좀 세지는 SN이었다가 이런 식으로 막 바뀌게 돼요. 자극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자석이 왔다 갔다 하는 꼴이 되거든요. 그러면 요 2차 코일에서 오지마 가지마 하면서 유도 전류가 발생하게 돼요. 전자기 유도 현상이죠. 자, 그럼 이제 얼만큼의 전압이 얼만큼의 전류가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죠. 여기에서 일단 기본 가정은 뭐냐면 전력 손실이 없다. 있겠죠. 설마 없겠어요. 근데 전력 손실이 없다.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1차 코일에 공급된 전력만큼 2차 코일에서 유도가 되는 거죠. 전력 손실이 없다. 여기서 시작합니다. 1차 코일에 공급된 전력과 2차 코일에서 유도된 전력이 같습니다. 그럼 이게 쓸 수 있겠네요. VI, 전력 VI. 요거를 이렇게 전압끼리 전류끼리 좀 해볼까요? 그러면 V2분의 V1, I1분의 I2 이런 식이 나오겠네요. 자, 그리고 우리 패러데이 법칙에서요. 마이너스 N 곱하기 델타 T분의 델타 파이. 그러니까 유도 기전력, 유도되는 전압은 코일의 가문수에 비례한다고 했죠. 그러면 이 전압에다가 가문수에 비례할 테니까 2차 코일 가문수, 1차 코일 가문수 넣어주시면 돼요. 요게 변압기 공식입니다. 요걸로 넣어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네, 넘어가죠. 여기 뭐 이런 게 있대요. 효율적인 전력 수송. 뭐 송전선을 초전도 케이블 쓰자. 그리고 송전선을 거미줄 같은 전력망으로 만들자. 그리고 지능형 전력망, 스마트 그리드를 쓰자. 뭐 낮 시간에는 뭐 좀 공장 뭐 이런데 회사 뭐 이런 데다가 넣어주고 저녁 시간에는 가정에다가 좀 많이 공급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자.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네, 효율적인 전력 수송이었고요. 안전한 전력 수송이요. 전선 지중화 사업. 그러니까 전선을 두껍게 갖고 땅에다 묻으면요. 도시 미관도 좋아지고요. 통행 불편, 전봇대가 없어지니까 그 자연재해나 사고 위험 이런 것들도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로봇을 이용해서 선로 점검하는 것도 안전사고 줄일 수 있겠죠. 사람이 하는 것보다는. 그리고 안전장치 애자인데요. 이 철탑에 송전선이 닿으면 이게 누전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도자기 재질, 세라믹 그런 걸로 철탑하고 송전선 사이에 받쳐놓는 도구, 이걸 애자라고 합니다. 뭐 초고압 직류 송전하는 방법도 요새는 있다라고 하네요. 네, 문제 풀어보죠. 개념하기 문제입니다. 단위 시간 1초당 생산 또는 사용하는 전기 에너지를 전력이라고 하고요. 전력 P는 VI. 요거는 이제 전압과 전류의 곱으로 나타냅니다.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을 송전선을 통해 가정이나 공장으로 수송하는 과정. 이건 뭐 전력 수송 과정. 전력 손실 우리가 델타 P로서 표현을 했죠. 송전선의 전류가 흐를 때 송전선의 저항에 의해 전기 에너지 일부가 열로 혹은 열에너지로 전환되어 손실되는 것입니다. 이 델타 P는 어떻게 구했냐면 I0 제곱 R 혹은 V0분의 P0 전체의 제곱 R로 나타냈습니다. 송전 전류 I0 제곱 곱하기 송전선의 저항이고요. 자, 델타 P 줄이는 방법은 높은 전압으로 송전하거나 저항이 작은 재질의 송전선을 사용하는 겁니다. 8번은 송전 과정에서 전압을 변화시키는 장치, 변압기죠. 변압기. 자, 그리고 효율적인 전력 수송, 송전선으로 뭐 초전도 케이블 쓰면 좋죠. 네, 전력 수송, 전력 손실이 없겠죠. 네, 그리고 전력 OX 퀴즈입니다. P는 VI이거든요. 전압과 시간의 곱이 전력입니다. 네. 아이고야. 죄송해요. 틀렸죠? 전압과 P는 VI, 전압과 시간이 아니라 전류의 곱입니다. 자, 전력 단위는 와트를 쓰고 있고요. 1초 동안에 공급되는 에너지 혹은
1초 동안 사용하는 전기 에너지를 전력, 소비 전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W는 1V의 전압에서 1A의 전류가 흐르면 1초마다 1줄씩 쓰는 거예요. 1번에 X555. 2번입니다. 일정한 전력을 송전할 때 손실 전력을 줄이는 방법, 델타 P. 델타 P가 I0 제곱 R 혹은 V0분의 P0 제곱 R이라고 있는데, 송전 전류나 저항을 줄이면 된다라고 했죠. 높은 전압으로 보내면 됩니다. 네, OXO 2번이었고요. 이거 외우세요. 송전 전압을 N배 하면 송전 전류는 N분의 1배, 델타 P는 N제곱분의 1배입니다. 4분의 1배가 돼요. 4번입니다. 송전 과정에서 변압기로 전압을 변화시킬 때 전자기 유도를 활용합니다. 전자기 유도 현상을 활용하고요. 5번 변압기 문제네요. 자, 변압기 구조를 나타냈습니다. 1차, 2차 코일 가문수랑 관계식. 글쎄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1차 코일 전력과 2차 코일 전력이 같다. P는 VI, V1, I1은 V2, I2와 같다. V2분의 V1은 I1분의 I2인데, 이 유도기 전력, 전압이 가문수에 비례한다. N2번에 N1. 요거 가지고 하시면 돼요. V2분의 V1은 N2분의 N1 괜찮고요. 전력 같고요. I1분의 2가 N2분의 N1 바뀌죠? 바뀌네요. 바뀌어야 돼요. 기억 니은 1번에 5번에 기억 니은이었습니다. 6번입니다. 다음은 안전한 전력 수송 과정에 대한 설명인데요. 송전 전압이 높을수록 송전탑을 인적이 드문 곳에, 전압이 높으면 위험하거든요. 그럼 인적 드문 곳에 사람 감전되면 위험하니까요. 그리고 또 높게 설치하면 됩니다. 주택 근처에 전봇대 없애고 땅속에 묻어서 전선을 지중화한다. 땅 가운데에 넣는다. 네. 뭐 여긴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네요. 7번입니다. 소비자의 전력 수요량과 전력회사의 전력 공급량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주고받고, 똑똑하군요. 장소와 시간에 따라 필요한 전력만 공급하고 남는 전력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다시 공급하는 시스템, 요거를 이제 스마트 그리드라고 해요. 스마트 그리드 혹은 지능형 전력망 혹은 스마트 그리드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신 만점 문제 풀어보죠. 1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코일 가까이에서 자석의 N극을 아래로 향하면서 스몰 a 방향으로 움직이면 오른쪽으로 움직였습니다. 가지마! 위에가 SN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제 이때가 오른쪽으로 움직인대요. 그러면 오고 있어요. 오지마! NS 이렇게 그러면 이때는 이제 왼쪽으로 움직이겠죠. 자, 왼쪽으로 움직이게 하는 방법 볼까요? N극을 아래로 하고 B 방향으로 움직이면 됩니다. S극을 아래로 하고 멀어지면 가지마! 똑같네요. S극을 아래로 하고 B로 움직이면 오지마! 그러니까 얘네 둘이 똑같습니다. 기억 니은 4번 넘어갑니다. 2번입니다. 고정된 코일의 중심축을 따라서 화살표 방향으로 자석이 일정한 속도로 운동하고 있습니다. 그럼 위에가 어떻게 되냐면 위에가 NS 이렇게는 A 검증의 B로 옳지 않은 거 보겠습니다. 코일 위쪽은 N극을 띄고요. 내부 자기장이 자석이 가까이 오니까 자기력선이 점점 세져요. 옳지 않은 거 2번. 3번 보죠. 발전기 구조를 나타낸 겁니다. 코일이 자석 사이에서 회전할 때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이거 돌리는 거죠. 돌리는 거. 운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이 되고요. 빨리 회전할수록 유도 전류의 세기는 강해집니다. 코일이 회전할 때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의 변화가 생기죠. 이 자기력선의 변화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원래는 주변 자기장은 변화가 없는데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력선의 변화가, 자기 선속의 변화가 생겨요.
자기장이라고 하지 않고 정확하게 자기선속이라고 해야 되는데, 예, 뭐 그래도 우리가 항상 답인 것 같은 걸 쓰셔야 돼요. 예, 뭐 이것도 이거 자기선속이라고 해야지 자기장 변화라고 하면 안 돼. 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 2번으로 하셔야 됩니다. 예, 가장 문제가 조금 잘못된 것 같아도 예, 답인 것 같은 걸 찾아서 써야 합니다. 자, 4번 보겠습니다. 화력, 수력, 핵발전소 발전 과정입니다. 옳은 거 찾아보도록 하죠. 발전기는 전자기도를 이용해서 운동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전환시켜서 생산하는 겁니다. 터빈은 기체나 액체의 흐름을 이용해서 회전운동을 얻는 장치고요. 세 가지 발전 방식 모두 열에너지, 운동에너지, 화력은 열에너지, 운동에너지, 전기에너지인데 여기 원자력은 핵에너지, 열에너지, 운동에너지. 뭐 이것도 괜찮나? 근데 수력이 열에너지가 없어요. 수력이 모두 열에너지는 아니에요. 그래서 3번, 4번에 3번 고 5번입니다. 화력발전소랑 핵발전소의 공통점입니다. 터빈 있죠. 화력발전소도 핵발전소도. 화석연료의 화학에너지, 이게 화력발전소만 화석연료를 쓰지 핵발전소는 우라늄을 써요. 그럼 화석연료라고 안 해요. 핵에너지라고 합니다. 화학에너지가 아니라 핵에너지. 물을 끓여 얻은 증기의 힘으로 터빈을 돌린다. 이것도 공통점이죠. 예, 이것도 공통점으로 보셔야 돼요. 물론 이제 화력발전소에서 가스터빈이라는 것도 있어요. 거기서 물을 끓이지는 않는데, 예, 그래도 화력발전소에서도 쓰는 거고 핵발전소에서도 쓰는 방식이니까 증기터빈은 뭐 공통적으로 봐야죠. 예, 3번 가스터빈이라는 것도 있다 정도만 생각을 하시고요. 6번입니다. 전기에너지 수송입니다. 220V 전압에서 2A 전류가 흐릅니다. P는 VI라고 했죠. 곱하면 440W 7번입니다.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에너지를 가정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옳은 거 찾아보죠. 초고압 변전소에서는 이게 발전소에서는 승합을 해야 돼요. 주택가로 오면 감압을 해야 되고요. 예, 승합을 해야 뭐 손실이 좀 줄어들죠. 높은 고전압으로 보냈을 때. 1차 변전소 변압기는 1차 코일에 걸리는 전압이 2차 코일에 걸리는 전압보다 크다. 그러니까 초고압 변전소에서 전압을 올려가지고 여기가 대딱 길어요. 정말 길고 이제 마을까지, 도시까지 들어왔으면 1차 변전소에서 한번 다운시키고 2차 변전소에서 또 전압을 다운시키고 위험하니까 주상 변압기에서 최종적으로 다운시켜서 220V까지 다운을 시키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1차, 2차는 전압을 다운시켜야 되니까, 감압을 해야 되니까 1차 코일의 전압이 높고 2차 코일의 전압이 작습니다. 주상 변압기는 전봇대죠. 전압을 가정이나 소형 공장에 사용할 수 있는 전압으로 낮춥니다. 네, 5번. 그리고 8번. 전력 손실이요. 전력 손실 옳지 않은 거. 전기에너지 일부가 열에너지로 전환되어 손실되는 거고요. 송전전압 높이면 델타 P 전력 손실 줄일 수 있습니다. 송전선 길이를 줄이면 델타 P 전력 손실 한번 써놓고 갈까요? 델타 P는 손실 전력은 I0 제곱 R 혹은 V0분의 P0 제곱 R로 나타냅니다. 송전선에 흐르는 전류를 줄이면 전력 손실 줄일 수 있고요. 굵기가 굵어야, 단면적이 커야, 굵기가 굵어야 저항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옳지 않은 거 5번. 9번입니다. 변전소에서요, 저항값이 AB와 같은 같은 송전선 AB를 통해 동일한 전력 V, 10V 전압으로 송전을 했습니다. 전류랑 순실 전력 어떻게 될까? 동일한 전력이죠. 이거 어떻게 된다 그랬죠? P0는 V0, I0였나요? 근데 여기 전압이 10배네요. 그러면 전류는 10분의 1배가 돼요.
그러니까 전류 보면 B에 흐르는 전력은 B의 전류는 10분의 1배고요. 10분의 1배. 그리고 전류가 10분의 1배가 되면 전력 손실이 줄어요. n제곱분의 1배로 100분의 1배로. 예. 네. 델타 P는 I0 제곱 R. 전류가 10분의 1배로 줄면 전력은 100분의 1배로 줄어듭니다. 1번이었고요. 10번 보겠습니다. 자, 변압기 구조를 나타낸 건데요. 이렇게 옳은 거 찾아보래요. 1차 코일에는, 아니요, 1차 코일도 2차 코일도 교류 전류가 계속해서 흐르고 있습니다. 전압을 높이려면 2차 코일을 많이 감아야 돼요. 네, 여기 지금 전압이 승합되고 있는 거고요. 2차 코일의 가문수가 1차 코일보다 적을 때 1차 코일에 공급되는 전력보다 항상 전력은 같습니다. 1차 코일에 공급되는 전력과 2차 코일에 공급되는 전력은 같아요. 2번. 10번에 2번이었습니다. 그리고 11번. 변전소 변압기 1차 코일과 2차 코일의 가문수의 비가 1대 100이다. 이게 외워두시는 게 좋습니다. 1차 코일과 2차 코일 전력이 같다. 그러면 V1, I1은 V2, I2이다. V2분의 V1은 I1분의 I2이다. 전압이 가문수에 비례한다. 요거를 외워두셔야 돼요. 요거 외우시는 것보다는 전력 같아에서 그리고 가문수랑 전압이 비례한다. 여기에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1차 코일과 2차 코일의 가문수의 비가 1대 100입니다. 그럼 전압이 100배가 되겠죠. 그러면 전류는 100분의 1배. 네, 3번이네요. 12번. 발전소에서 생산한 200W의 전력을 저항이 4옴인 송전선을 통해 100V의 전압으로 송전했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 최대 전력은 보낸 게 있는데요. 이게 얼마냐? 중간에 손실 전력을 빼야겠죠. 손실 전력은 I0 제곱 R로 나타냅니다. 여기 송전 전력은 200W였고요. 전류가 지금 전압이 나왔죠. 그러면 V0분의 P0 제곱 R로 해보죠. 전압이 100V 그리고 전력이 200W 여기에 제곱을 해주시고 저항이 4옴 그러면 16W가 손실이 됩니다. 그러면 184W 3번. 그리고 발전소에서 생산할 수 있는 전력을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수송하는 방법과 거리가 먼 거. 지중화하면 그렇죠, 안전하죠. 뭐 자연재해라든지 이런 거에도 로봇 이용하면 안전하죠. 사람이 다치는 것보다. 전력 사용량을 정확히 예측해서 발전량 조절하면 좋죠. 네. 송전선의 저항에 의한 전력 손실을 줄이기 위해 전압은 높게 송전해야 합니다. 그래야 효율적이죠. 전압이 높아야, 송전 전압이 높아야 막 100만 볼트 이렇게 보내야 손실 전력이 줄어듭니다. 13번에 4번. 14번입니다. 초고압 직류 송전. 이것도 문제로 나오는군요. 초고압 직류 송전. 변압기를 이용해서 교류를 높은 전압의 직류로 바꿔 송전한 방식이다. 직류는요, 변압기를 활용해서 전압을 바꾸지 못합니다. 직류니까요. 교류 송전보다 전력 손실과 전자기파 발생, 전류에 진동이 없으니까 전자기파가 발생을 덜 합니다. 그리고 전선을 지하에 묻는 비용이 교류 송전보다 적게 들고, 이거 그냥 뭐 외워두세요. 이런 장점이 있다라는 거 외워두세요. 14번에 4번. 전자기 유도 실험입니다. 검육에 흐르는 유도 전류의 세기를 증가시키는 방법. 강한 자석을 빨리 움직이시면 됩니다. 그리고 코일의 가문수를 늘리시면 돼요. 이 정도가 되겠고요. 16번. 1차 코일의 전압이 220V 그리고 1A입니다. 220W네요.
그리고 1차 코일 감은 횟수가 20회, 2차 코일 감은 횟수는 10회. 그럼 전압이 반절로 떨어져요. 110V. 전류는 2배 되겠습니다. 2A. 에너지 손실은 없고요. 2차 코일에 유도되는 전압은 몇 볼트인가? 예, 식 써서 계산하시면 110V. 전류는 얼마인가? 2A. 이때 쓰셔야 되는 식은요. P1은 P2이다. V1, I1은 V2, I2이다. 그래서 V2분의 V1이 I1분의 I2이며 유도되는 전압, 유도기전력은 가문수에 비례한다. 여기에서 골라가지고 써넣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실력 문제 보도록 하죠. 그림은 마찰이 없는 레일을 따라 내려온 자석이 코일을 통과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옳은 것 찾으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석이 P를 지날 때는 오지마 이렇게 돼요. NS.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왼쪽으로 가시면 전류가 이렇게 흐릅니다. 그럼 A 저항 B, B 저항 A가 아니라 A 저항 B 바뀌어야죠. 자석 속력은 Q에서가 P에서 계속 오지마, 가지마 힘을 계속 받거든요. 그러니까 뒤로 갈수록 느려집니다. 그리고 자석이 P를 지날 때와 P를 지날 때는 이러합니다. 그러면 자석이 오지마 하니까 밀어내네요. 예, 청력이 작용을 하고요. 자, 그리고 Q를 지날 때는 가지마 그래요. 잡아당겨요. 인력이 작용하네요. 그래서 모두는 아닙니다. 예, 힘의 방향은 같은데 모두는 아니에요. 1번에 2번. 2번입니다. 그림가는 코일 위에서 자석을 연직, 수직, 90도 방향으로 운동시키는 모습입니다. 나는 각 코일과 자석 사이 간격이네요. 유도 전류에 대한 설명, 옳은 것 찾아보라고 나왔습니다. 7초일 때 전류가 최대다. 7초일 때 거리가 변하지 않고 있거든요. 속력 0이에요. 발생한 전류는 0A가 되겠습니다. 전류의 세기는 3초일 때가 9초, 이 속력이 빨라야 되는데 기울기가 속력이죠. 9초일 때가 더 속력이 빠릅니다. 그럼 9초일 때가 전류의 세기가 더 크겠네요. 3초일 때는 지금 가까워지는 거고요. 9초일 때는 멀어지는 거거든요. 네, 서로 다른 방향으로 전류가 유도가 됩니다. 2번에 2번, 3번입니다.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 400만W의 전압을 변전소에서 1만V에서 4만V로 높여서 송전한 경우입니다. 4만V로 높였군요. 네, 변전소에서 승합을 했어요. 그럼 1만V에서 4만V 전압이 4배가 됐어요. 전류는 4분의 1배, 100A가 되겠습니다. 자, 36,000V네요. 그러면 손실되는 전압이 전압이군요. 좀 이따 이야기하죠. 그리고 네, 36,000에서 200V로 감압을 했습니다. 자, 저항은 40ohm이고요. 여기 저항이 송전선 저항이 40ohm. 문제 좀 볼까요? 옳은 것 찾으라 라고 나왔네요. 송전선에 흐르는 전류는 100A죠. 10A가 아니라 송전선에서 손실되는 전력은 40만W이다. 자, 확인을 좀 해볼게요. 여기서 델타 P 손실되는 게 얼마일까? 여기 사실 VI는 측정이 안 되는데요. 여기선 지금 알 수가 있죠. 4만V, 36,000V니까 이 송전선 양단의 전위차가 송전선에 걸린 전압이 4,000V가 됩니다. 4,000V. 거기에다가 전류가 100A이면 40만W가 되네요. 디귿, 나의 송전선에 흐르는 전류는 18,000A이다. 지금 전압이 36,000분의 200이면 얼마가 된 걸까요? 18,000A라고 해볼까요? 18,000A면 180배 36,000을 180으로 나누면 네, 200V 나오네요. 예, 180분의 1배 180배 한 게 맞습니다. 그러면 18,000A. 계산이 어려워서 5번이었고요.
4번입니다. 예, 오늘은 저를 찾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유난히 수업이 자주 끊기고 있네요. 4번 문제 보도록 하죠. 변전소에서 송전전력 P, EP를 여기 A에서 P, B에서 EP를 보내고 있습니다. A, B에서 송전전압과 전류의 세기, 송전전압, 전류의 세기, 손실전력을 나타냈네요. 옳은 거 찾으라고 나왔습니다. A, B의 교류전류가 흐른다. 맞아요. 변전소에서 전압을 바꾸려면 교류전류가 흘러야 됩니다. 기억은 EI다. 요거는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지금 문제를 다시 좀 읽어보면 이쪽에서는 A에서는 송전전력 P를, B에서는 송전전력 EP를 보내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여기 있고요. 손실전력이 있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저항값을 모르죠. 저항값은 모르네요. 이걸 물어봤네요. 잘 모르겠어요. 우리 손실전력식을 좀 써볼까요? 손실전력 델타 P는 I0 제곱 R 혹은 V0분의 P0 전체 제곱 R로 나타냅니다. 그럼 여기 나와 있는 게 지금 손실전력 나와 있고요. 손실전력 나와 있고, 전류의 세기, 송전전류 나와 있고, 송전전압 나와 있고, 송전전력 나와 있고요. P, 델타 P, V. 여기서 일단 저항부터 좀 구해볼까요? 요 식에서. 자, 손실전력은 V0분의 P0 제곱 R. 여기에서 좀 저항부터 좀 구해보죠. 그 A의 손실전력하고요, B의 손실전력이 P0 대 EP0, 1대 2가 됩니다. 자, 그리고 전압이 똑같네요. 전압이 V로 똑같고요. 그리고 송전전력이 P, EP입니다. 그리고 여기 제곱해주고 A 저항과 B 저항 넣으면 돼요. 이게 1대 2가 되면 되네요. 그럼 어떡할까요? 내항의 곱, 일단 약분부터 좀 해볼까요? 그리고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다 하면 2P제곱 RA는 4P제곱 RB가 되는군요. 8이죠? 아이고야. 죄송합니다. 틀렸어요. 네. 전개를 하면서 틀리는 클래스와 진짜. 네. 다시 하겠습니다. 내항의 곱부터 해보죠. 4P 제곱 RP는 외항의 곱이 2P 제곱 RA 이네요. 약분을 해주시면 1대 2가 되겠네요. A 저항은 B 저항에 A가 1, B가 2요. 또 틀렸네요. A가 2, B가 1이요. A가 B의 2배이다. 네, 디귿은 맞고요. 자, 그럼 이제 저항이 A가 2R, B가 R이라고 해보죠. 그럼 절국해볼까요? 요건 뭐 어떻게 보면 될까요? 요걸로 해볼까요? 또 얘로 한번 해보죠. 델타 P. 자, A 소비 전력과 A 손실 전력과 B 손실 전력이 네, 어떻게 해보겠습니다. 여기다 죄송해요. 자, A 손실 전력과 B 손실 전력의 비가 1대 2입니다. I0 제곱 R을 좀 넣어보죠. A가 I 제곱, A가 2R, I 제곱 2R, B가 IB 제곱 R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게 이제 1대 2가 돼야 되니까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다. 그래서 IB 제곱 R은 2I 제곱 4I 제곱 R 이라고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IB는 2I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맞고요. 네, 5번. 죄송해요. 오늘 수업도 많이 끊기고, 예, 풀다가 실수도 많이 하고, 예, 저랑 같이 수업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과학답안지 양호원이었습니다. 사랑합니다.